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컨입니다. 불법과 의학의 눈으로 보는 건강의 지혜 제11장 여름철 건강관리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입니다. 상쾌한 여름을, 상쾌한 아침을, 모리타, 장기간에 걸친 북중미 방문으로 정말 피곤하시겠습니다. 각국의 문화의 다리를 놓으신 매우 의의 있는 방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SCI 회장은 1996년 미국, 바하마, 쿠바,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북중미를 방문했다. SCI 회장, 감사합니다. 전국은 물론 전 세계 회원 여러분의 기원 덕분에 문화와 교육 교류의 목적을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도 이 연재가 많은 반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각국의 기간지에 실린 대담 내용을 모든 분들이 열심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SCI 회장,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은 기대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벗들이 건강하고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한층 더 의의 있는 대화를 해갑시다. 모리타 도요쿠, 잘 부탁드립니다. 모리타, 7월 중순이 되니 간토 지방도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입니다만 이번에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SCI 회장, 알겠습니다. 일본의 여름은 무척 덥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분들이 학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도요쿠, 여름처럼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또 식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의 약 60%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5157도 세균성 식중독, SCI 회장, 해외 방문 중에 집단 식중독 피해가 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모리타, 5157이라고 하는 맹독성 병원성 대장균이 원인이었습니다. SCI 회장, 식중독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요쿠, 뭐니 해도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습니다. 전체 식중독 사고의 약 70%를 차지하니까요. 물론 5157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독버섯이나 보거 등 자연독에 의한 것, 수은이나 비소 등 화학물질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SCI 회장, 그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몇 종류나 됩니까? 모리타, 크게 분류해서 10여 종류가 있습니다. 세균은 도마에서도 옵는다. SCI 회장, 식중독은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까? 모리타, 무엇보다도 청결이 우선입니다. 불결한 손으로 식품을 만지거나 조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요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규균은 사람의 피부 등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코, 상처 부위는 세균의 집합소입니다. SCI 회장,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하지만 의외로 잘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전에 의하면 석전도 제자들에게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분율,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테니까요. 도요쿠, 그러면 장수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기에 걸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리를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리타, 시칼이나 도마, 행주 등도 정성껏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의 주원인인 장염, 비브리오는 생선 아가미와 비늘에 붙어 있는데 그것을 손질한 도마 등을 통해 다음에 조리하는 음식으로 전파됩니다. 세균의 독은 가열에도 제거되지 않는다. SCI 회장, 그렇군요. 역시 여름철에는 날 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는 편이 좋겠군요. 도요쿠, 그렇습니다. 날 것은 굽거나 끓여서 식품 속까지 충분히 열을 가한 후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SCI 회장, 충분히 가열하면 괜찮습니까? 모리타, 대부분의 세균은 죽습니다. 하지만 균은 죽었어도 균에서 나온 독소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요쿠, 앞에서 말씀드린 황색 포도상 규균은 가열하면 쉽게 죽습니다. 하지만 그 균에서 나온 엔테로톡신이라는 독소는 가열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SCI 회장,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처럼 세균은 죽으면
세균은 죽으면서 독을 남기는군요.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독소가 있는 식품은 굽거나 끓여도 먹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정리하고 청소한다. SCI 회장, 냉장고에 넣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여 무의식 중에 많은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요쿠,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식품을 가득 채우면 공기순환이 나빠져서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SCI 회장, 그렇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보존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냉장고를 과신하시지는 말아 주십시오. 냉장고 문을 빈번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냉장고 안의 온도가 올라가고 맙니다. 도요쿠. 그리고 냉장고는 항상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음식이든 절대로 오래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SCI 회장,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 상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리타, 사실 겉으로는 색깔이나 냄새가 아주 신선해 보여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열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공 포장식품에도 세균이 살아있다. 도요쿠, 진공 포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 중에는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아 독소를 내는 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포장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SCI 회장, 먹보들은 특히 주의해야겠군요. 이 정도쯤이야 라는 방심이 바로 사고의 원인입니다. 니치렌 대성님께서도 마음 깊이 조심하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신심하니까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만심이고 신심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름철 식사는 항상 조심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도요쿠, 그렇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빨리 조리해서 먹는 것이 식중독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석촌도 식중독에 SCI 회장, 식중독이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석촌도 인멸 직전에 식중독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도요쿠, 무슨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을 앓으셨습니까? SCI 회장, 일설에는 독버섯 때문이라고 합니다. 석촌은 만년에 대장장이의 아들인 순타라는 제자의 망고숲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순타는 석촌의 가르침을 감격하여 스님,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순타가 간청하자 석촌은 기뻐서 승낙했습니다. 순타는 석촌에게 최고의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섯 요리였다고 합니다. 석촌은 순타에게 법을 설한 후에 그 요리를 먹고 붉은 피가 나올 정도로 심한 설사와 복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석촌은 이때 앓은 설사 때문에 체력이 소진되어 결과적으로 수명이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석촌은 임종 직전에 곁에 있던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누가 순타를 질타할지도 모른다. 순타 내가 바친 음식을 먹고 석촌이 돌아가셨다. 그런 내게 공덕이 나올 리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 순타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순타여, 우리의 벗이여. 석촌은 그대가 바친 음식을 드시고 훌륭하게 열반해주셨다. 그러니 벗이여, 그대가 공양한 음식은 다른 어떤 공양물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큰 공덕이 있다고. 이렇게 석촌 자신도 비록 병으로 괴로워해도 타인의 몸을 염려하고 괴로워하지 않도록 자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참으로 진정한 불법의 마음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깊은 의미에서의 건강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름 허약체일, 냉방병, 수면 부족을 피하라. 여름에 적응하는 데 2주일, SCI 회장,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7월부터는 소위 여름 허약체질이 되기 쉽습니다. 모리타, 그렇습니다. 그러나 덥다고 해서 반드시 여름을 탄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도요쿠,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름에 적응하기까지는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SCI 회장, 그러면 여름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먼저 더위에 저항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겠군요. 모리타, 그렇습니다. 그 기본은 균형 있는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입니다. SGI 회장, 무더울 때는 확실히 입맛이 떨어집니다. 도요쿠, 다이어트 하기에는 아주 좋은 계절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편증된 영양 섭취가 염려되는데 멸류나 시원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등 깔끔하고 산뜻한 메뉴로만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SGI 회장, 옛날부터 여름 스태미너 음식으로 뱀장어가 유행하죠. 도요쿠, 예, 더위로 체력이 소모된 만큼 뱀장어 같은 동물성 단백질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은 선조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SGI 회장, 그러나 입맛이 없을 때는 뱀장어도 그다지 먹고 싶지 않습니다. 모리타, 더구나 요즘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요쿠, 그럴 경우에 권하고 싶은 것이 히야야코, 생두부에 간장과 양념을 곁들인 음식입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은 밭에서 나는 단백질이라고 할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SGI 회장, 목에서 잘 넘어가고 값도 서민적이지요. 모리타, 식욕 증진에는 식초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SGI 회장, 수분 공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도요쿠, 물이나 차를 마셔서 충분히 공급해주면 됩니다. 갈증이 난다고 청량음료를 자주 마시면 당분을 과다 섭취하게 되고 입맛도 잃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로는 그날에 푸는 것이 중요. 여름철 피로 회복에는 낮잠이 효과적. SGI 회장, 더워서 제대로 잠을 못 자면 아무래도 수면 부족이 되기 십상입니다. 도요쿠,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숙면할 수 있으면 더워도 절반은 극복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리타,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보통 때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SGI 회장, 특히 여름에는 그날 쌓인 피로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일까지도 피로가 풀리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되면 낮잠을 잠시 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피로가 많이 풀릴 것입니다. 어쨌든 여름철에는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런데 숙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리타, 잠자기 전에 샤워나 목욕으로 깨끗하게 땀을 씻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잠옷 등은 통풍이 잘 되고 땀을 잘 흡수하는 면제품이 좋습니다. 도요쿠, 여름철 건강관리의 기준은 얼마만큼 상쾌한 땀을 흘렸느냐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모리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시간을 선택하여 마른 수건으로 마사지를 하거나 체조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또 출근 때는 평소보다 일찍 출발해서 한 정거장 정도 걷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SGI 회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아침의 승리가 하루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축적되면 인생 전체의 승리로 되는 것입니다. 괴테는 아침은 황금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이 상쾌하면 일도 척척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쾌하게 아침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전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요체가 아침 근행에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가정의 냉방은 27도에서 28도. SGI 회장, 여름철에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냉방입니다. 도요쿠, 예, 더운 실외와 냉방이 잘 된 실내를 들락거리다 보면 복부가 냉해져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모리타, 손과 발 또는 몸이 나른해지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위 냉방병입니다. SGI 회장, 냉방 온도는 어느 정도가 건강에 좋습니까? 모리타, 가정에서는 27에서 28도, 직장에서는 25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쾌적한 온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외부 온도와 극단적으로 온도차가 생기면 건강에 백해무익합니다. SGI 회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에서는 회합 장소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지 덥기 때문에 시원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냉기에 민감한 여성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도차에 대비하여 반드시 우도 탐보를 모리타, 에어컨 바람에 직접 쏘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양복이나 카디건 등의 우도를 한 벌 준비해야 합니다. SGI 회장, 그렇습니다. 우도 한 벌이면 실내외의 극심한 온도차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도요크, 땀을 흘리고 곧바로 몸을 차갑게 하는 것을 되풀이하면 여름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땀을 흘린 후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에서도 점퍼를 입거나 무릎을 수건 등으로 덮는 등 에어컨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다리와 어깨를 너무 차갑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SGI 회장,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무명 헛옷을 입는 것이나 밖에 평상을 내놓고 앉아서 쉬는 것, 길이나 뜰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문에 발을 늘어뜨리고 지내는 것 등 시원한 자연풍을 이용하는 생활의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도 행복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서에서는 이 제목의 오자는 초열지옥에서는 양풍이 되고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적인 더위가 아닙니다. 미호법을 근본으로 한 생활은 더위에도 지지 않는 생명력을 부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에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파일럿처럼 스스로 자신의 몸 컨디션을 잘 조절하여 매일매일의 최고의 컨디션인 생활을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과 의학의 눈으로 보는 건강의 지혜 11장 여름철 건강관리였습니다. 책사랑 오지컨이었습니다.